여러분, 최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면서 감탄하셨죠?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창을 보면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라는데 내 계좌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반도체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라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시장이 범하고 있는 치명적인 오판과 밸류에이션 괴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AI 시대의 핵심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 보고서가 증명하듯 지금은 단순한 물량 떼기 범용 메모리 사이클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AI 인프라 슈퍼사이클입니다. 과거의 낡은 공식에 갇혀 투매하는 대중들과 달리 조용히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있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시나리오를 오늘 리포트 1페이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밀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번 반도체 전쟁을 바라보는 3대 핵심 투자 프레임워크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를 잡아주는 이정표죠. 첫째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제 D램은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칩과 묶여 AI 데이터 센터로 움직이는 핵심 전략 자산이자 AI 인프라 그 자체로 진화했습니다. 둘째는 밸류에이션 괴리입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무지막지한 현금 흐름에 비해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는 과거의 사이클 트라우마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는 거죠. 셋째는 시나리오 전략입니다. 무작정 좋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AI 선도력과 삼성전자의 종합 플랫폼 가치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나리오별 적정 주가를 도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뼈대를 잡고 가셔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본질적인 차이를 정밀 비교합니다. 우리가 알던 과거의 메모리 시장은 어땠나요? 다수의 공급자가 피 터지게 싸우는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수요처도 PC나 스마트폰 중심이라 경기 타면 3에서 4년 주기로 폭망과 대박을 반복했죠. 하지만 지금의 AI 인프라 슈퍼사이클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핵심은 맞춤형 공급 계약과 첨단 패키징, 그리고 수율 관리입니다. 빅테크 고객사들이 먼저 와서 제발 우리 칩에 맞게 HBM 좀 만들어달라 며 선수금 주고 물량을 사전 예약합니다. 찍어내면 팔리는 구조가 아니라 고도의 맞춤형 기술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독점적 해자가 파진 것입니다. 사이클의 변동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반도체 투톱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두 기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그야말로 AI 메모리의 순수 플레이어로 진화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단기 영업이익률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고 있죠. 무려 72% 수준에 육박하는 초고수익 창출력을 증명하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완벽한 AI 레버리지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가전, 모바일, 파운드리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종합 플랫폼 거함입니다. 비록 HBM 시장의 진입이 다소 늦어지며 단기적인 압박을 받았지만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막대한 캐시카우 방어력을 쥐고 있습니다. 언제든 판도를 뒤집을 만한 거대한 반전 모멘텀을 내부적으로 응축하고 있는 요새와 같은 기업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가공할 실적을 내는데도 왜 주가는 내재 가치만큼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할까요? 시장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숨은 괴리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겪었던 사이클 피크아웃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지금의 호황이 지속되지 못하고 꺾일 것이라는 공포죠. 여기에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인한 연구 가치의 불확실성, 그리고 한반도 특유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위험 할인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겹치면서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 비해 현재 주가는 과도할 정도로 짓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단순히 현재의 PER이나 PBR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미래 진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현금 흐름 할인법, 즉 DCF 밸류에이션 엔진을 돌려봐야 합니다. DCF는 단순히 정답을 내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리스크를 반영한 할인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가지고 이 기업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많이 돈을 벌 것인가를 모델링하는 정교한 시나리오 프레임워크입니다. HBM의 초호황이 언제까지 방어될 것인지, 그리고 단 1%의 할인율 변화가 적정 주가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진짜 바닥과 상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현금 창출력을 증명하고 있는 기업은 단연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시장의 온갖 노이즈와 주가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찍어내는 장부상의 숫자는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 분기 영업이익률은 역사적 피크인 72% 수준을 달성하며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분기 영업이익만 무려 37조 6천억 원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바로 잉여 현금 흐름, 즉 FCF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비용을 매년 수십조 원씩 다 차감하고도 최종적으로 회사 금고에 순수하게 쌓이는 현금 흐름만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과거 적자에 허덕이며 리스크를 짊어지던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부채를 다 털어내고 순연금 자산만 30조에서 40조 원을 유연하게 쥐고 흔드는 초우량 캐시카우 인프라 기업의 체급으로 올라선 것이죠. HBM 시장의 압도적인 독점력이 단단한 방어벽 역할을 해주는 한 이 가공할 현금 흐름과 강력한 연구 가치는 하이닉스의 가치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펀더멘털의 실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막강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하이닉스의 진짜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시장의 극단적인 비관론부터 최고의 기대감까지 모두 반영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밀하게 산출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장의 우려를 듬뿍 반영한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AI 투자가 예상보다 일찍 둔화되고 후발주자들의 진입으로 HBM 공급이 늘어나면서 범용 D램 가격까지 하락 반전한다는 가혹한 가정을 대입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최악의 조건에서 도출되는 적정 주가조차 90만원에서 120만원 선으로 산출됩니다.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심리적 투매가 얼마나 과도한 언더슈팅인지를 증명하는 단단한 바닥 가격입니다. 둘째, 현재의 시장 흐름을 고스란히 투영한 현실적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HBM 공급 부족 상태가 최소한 내후년 이후까지 견조하게 지속되고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엔비디아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 수요가 이탈 없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이 지극히 합리적인 가정 하에서 도출되는 적정 주가는 170만원에서 240만원 선까지 높게 열립니다. 현재 주가와 내재 가치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테크 패러다임이 완전히 만개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AI 슈퍼사이클이 예상을 깨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 격차를 바탕으로 차세대 HBM4 시장을 사실상 완전 독점해버리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하이닉스를 단순한 메모리 제조사가 아닌 필수 AI 인프라 기업으로 인정하며 구조적인 재평가를 단행하게 되고 적정 주가는 300만원 이상까지 상방이 무한히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과연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의 HBM 선두 탈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 압박에만 온통 시선을 빼앗겨 지나치게 감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가치평가 엔진을 돌려보면 삼성전자가 가진 본질적 체급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예상 매출액 580조에서 650조 원, 예상 영업이익은 무려 240조에서 34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회사 통장에 즉시 동원 가능한 순연금 자산만 무려 150조에서 200조 원에 육박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요새 같은 기업이죠. 여기에 자체적인 독자 첨단 패키징 생태계인 SANTD 플랫폼의 거대한 잠재력까지 밑바탕에 단단히 깔려 있습니다. 비록 HBM 시장의 진입이 다소 늦어지며 단기적인 압박을 받았지만 레거시 메모리의 가격 반등과 차세대 HBM 공급 가시화, 그리고 파운드리 리스크 축소라는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거함 삼성전자의 전면적인 리레이팅과 반격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가치평가 모델을 적용해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 역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저 시장의 온갖 비관론이 현실화되는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메모리 사이클의 피크아웃이 조기에 반영되고 끝내 HBM 점유율의 선두 회복에 실패하며 파운드리 적자가 장기화된다는 아주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가진 압도적인 레거시 캐시카우와 무지막지한 순연금 자산을 감안할 때 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적정 주가는 18만원에서 22만원 선으로 계산됩니다. 자산 가치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의 주가 조정은 과도한 영역이며 단단한 하방 지지선이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시황이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는 중립적인 시나리오입니다. AI 메모리의 강세가 향후 수년간 무난히 지속되고 차세대 HBM4가 마침내 정상화 궤도에 완벽히 진입하며 파운드리 부문의 가동률 회복과 적자 축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황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발동되면 주가는 본래의 내재 가치를 찾아 즉시 25만원에서 32만원 선까지 강력한 회복 흐름을 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던 거인이 완벽하게 깨어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차세대 HBM4 시장에서 기술적 대성공을 거두며 판도를 단숨에 뒤집고 독자적인 SANTD 플랫폼 생태계를 글로벌 빅테크 전반으로 확장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기에 선단 공정에서 빅테크 수주 잭팟까지 터져준다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선까지 거침없는 우상향 리레이팅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주가를 움직일 실체적인 촉매제와 함께 투자자로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거시적인 리스크 레이더 역시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가의 향방을 가를 핵심 촉매제는 차세대 원시 D램의 수율 안정화 속도, HBM4 주도권 경쟁의 본격적인 서막,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설비 상향 조정 여부입니다. 반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첫째, 글로벌 거시경제 둔화로 인한 IT 전방 수요의 위축 가능성. 둘째, 후발 주자들의 추격에 따른 HBM 마진율의 일부 둔화 리스크. 셋째,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및 지정학적 정책 변동성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모델이 내린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AI 인프라 고도화라는 거대한 인류 문명사적 대세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매일 칩셋의 수율이나 단기적인 가격 등락, 뉴스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공포에 던지는 대중이 아닙니다. 과거의 낡은 범용 메모리 치킨게임 프레임에 갇혀 눈을 가린 대중의 오판 속에서 두 기업이 가진 독점적 현금 창출력과 단단한 자산의 진짜 내재 가치를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줄 아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증명하는 압도적인 AI 선도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현금 창출력, 그리고 삼성전자가 품고 있는 단단한 플랫폼 가치와 자산 하방 지지력은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한 이정표입니다. 단기 노이즈의 멘탈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나리오별로 차분하게 길목을 지키며 거대한 패러다임의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 안내해드립니다. 본 분석과 시나리오별 적정 주가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금융 리포트와 가치 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도출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보장하거나 권유하는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가 아닙니다. 반도체 섹터는 글로벌 시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철저한 분석과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고 지혜로운 투자 전략을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